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태풍 솔릭은 오늘 새벽 제주도 해상에 진입해 내일 수도권을 지나 속초로 향할 예정인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솔릭의 이동 경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태풍 솔릭은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늘 새벽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430km 부근 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시면 내일 광주를 지나 모레 수도권을 관통하고 속초로 진출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폭풍이 몰고 온 뜨거운 바람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29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더위 체감 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9도, 영덕과 포항이 31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부터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날이 개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1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시가 지진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에 9명이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는데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해 시민 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심했던 장량동과 흥해읍 주민 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79.8%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중 93.8%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충격 정도에 대해서는 피해자 98.9%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42.9%는 지진 후 심리적 불안감과 후유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0.4%로 10명 중 1명꼴, 이 중 심리치료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불만족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불만족 이유로는 심리치료가 형식적이고 일회성인 것 같다, 심리 안정이 잘 되지 않았다 등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포항시는 지진대책국을 신설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심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1%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센터 설립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내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포항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 계곡 등 29개소에 대해 사전 점검에 나섰고 6개 해수욕장의 시설물도 점검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침수 우려 지역의 펌프장 15개소에 대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읍면동에는 침수 방지용 양수 장비 307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솔릭이 내일쯤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같은 재해 위험이 큰 곳이 대구 경북에만 200곳이 넘는데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을 깎아 만든 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밑에 급경사지가 생겼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파란 천이 덮였지만 급경사지는 깊이 깎여 있고 나무 뿌리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배수관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흙이 깎여 경사지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비교하면 많이 파였죠. 배도 님기 파였죠. 여기서 원창강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흙이 이제 내려가 그 하수구가 막히죠. 주민들은 북상하는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소식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벽들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집안이 흔들릴 지경이거든요. 올해 3월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태풍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보강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발주를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조만간 선정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런 급경사지 가운데 D등급 이하로 재해 위험성이 있어 정비해야 하는 곳이 지난해 경북에서만 82곳입니다. 최근 들어 위험한 급경사지가 많이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경북에서만 240곳에 이릅니다. 대구도 하천 징검다리나 급경사지 등 18곳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입니다. 지자체는 태풍에 의한 갑작스러운 붕괴에 특히 조심하고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북 동해안에 내려졌던 고수온 경보를 주의보로 대체 발령했습니다. 어제 오전 동해안 주요 지점의 표층 수온은 울진 흑포 22.5, 영덕 24.3, 포항 월포 26.1, 경주 월성 26.5도로 목요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수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여름 경북 동해안에서는 44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물고기 6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순 오염 문제 대책으로 시행하는 안정화재 살포 사업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효과도 미지수인 데다 이번 태풍으로 형산강에 뿌린 안정화재가 모두 쓸려 내려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치의 13,000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된 형산강에 3에서 5mm 크기의 알갱이가 쉴 새 없이 뿌려집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수은을 흡착해 제거한다며 살포하고 있는 제올라이트와 활성탄입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22,000제곱미터 면적에 연말까지 모두 300여 톤을 뿌릴 계획으로 5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안정화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시 전문가 그룹은 활성탄은 수은과 친화력이 약해 흡착력이 떨어지고 제올라이트 역시 마찬가지여서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안정화재가 유속이 빠른 흐르는 물에서 효과를 낼 가능성은 이보다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체 상태에서는 가능한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흐르는 상태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면 최소한 모델링이라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간단한 모델링. 포항시는 지난 4월 안정화재 사전 테스트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유속과 오염 면적, 깊이 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실험이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안정화재 유실 문제도 제기됩니다. 수은 흡착력을 높이기 위해 매우 작은 입자로 만든 안정화재는 태풍이나 홍수에 쓸려 내려갈 우려가 높은데 그럴 경우 이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태풍 쏠릭의 북상으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처리 효율은 좋겠지만 밀도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떠다닌다든지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는 사전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해 문제가 없고 빠른 유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평소의 형산강 유속을 감안한 매질, 제올라이트나 활성탄의 입격을 비중과 입격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형산강에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제 살포가 심각한 오염도를 줄이는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도의회가 다음 달 4일 독도에서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독도 임시회에는 도의원 60명, 대부분과 사무처 직원, 도청과 교육청 간부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4일 오후 4시 30분 독도 선착장에서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독도 수호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전 건설이 무산된 영덕 지역에 대규모 발전 사업 허가가 잇따라나면서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 허가만 10건에 이르고 폐목을 원료로 쓰는 발전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곳곳에 화력 발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임목 폐기물을 잘게 부순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마을 앞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산업자원부가 허가한 사업 규모는 5만 5천여 제곱미터의 터에 9.9메가와트 규모의 발전기를 24시간 가동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복숭아와 송이 주산지에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불과 3km 떨어진 50천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도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동네 목욕탕을 지어준다. 전기를 가정에 공짜를 준다. 이렇게 하여 남한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인을 해줬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말고도 산업자원부가 영덕 지역에 허가한 대규모 발전 사업은 10건. 모두 풍력 발전으로 지난해 말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사업 부지를 선점하려는 업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풍력과 우드칩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종합적인 계획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허가와 주민 반발 사이에 낀 영덕군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접수가 되면 개별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또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진 경찰서는 의료 자격도 없이 수술에 참여한 혐의로 의료기 판매상 A씨를 입건하고 이를 방조한 울진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 B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전문의 B씨가 집도한 척추 풍선 확장술 등 각종 수술에 참여해 재료를 조립하거나 삽입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의료기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 의사의 업무를 돕고 수술복까지 입고 의사 행세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선진국 도시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외 연수에 나섭니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연수라고 하지만 폭염과 가뭄 피해에 이어 태풍까지 예고된 상황에 지금 꼭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의회가 오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계획한 공무 9개 연수 일정입니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벤처 청년기업 방문, 바탐 시장 간담회 등 공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인도네시아 바탐 그리고 북미 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 섬 등 유명 관광지도 연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 연수에 시의원 18명 가운데 90%인 16명이 참가하고 공무원도 7명이 수행합니다. 관광에 생색내기로 연수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의원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연일 폭염에다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 가뭄 피해는 물론 온열 질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도 시의회는 해외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농민들은 애가 타는데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나간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 농가라도 더 방문해가지고
참 위로의 말이라도 던져주고 하면 그게 시의원들이 할 일 아니겠어요? 이번 연수에 책정된 예산은 1인당 220만 원으로 의원 16명 3,520만 원에 공무원 7명 1,420만 원 등 모두 5천만 원. 상반기 선거 등으로 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데다 하반기 의회와 축제 등의 일정으로 이 시기밖에 시간이 없다는 게 의회의 설명입니다. 해마다 연수 목적과 결과에 맞지 않는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두고 시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연수 이후에 결과 보고와 그리고 배운 것들이 우리 지역 조례라든가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아마 불신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데다 강력한 태풍 솔릭도 조만간 몰아친다고 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떠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민 여러분은 의원들의 해외 연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문화재청은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와 평양 성도 병풍 등 조선시대 회화 2점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물 제1996호로 지정된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 활동한 3명의 불화승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그린 대형 불화로 섬세한 필성과 화려한 문양으로 조선 후기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보물 제1997호 평양성도 병풍은 조선 후기 화려했던 평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예술적 완성도와 함께 조선 후기 회화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공단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낙동강에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구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구치수원을 구미공단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공단의 과불화 화합물 배출을 살펴보니 구미공단보다 대구에 있는 공단에서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공단이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물질을 낙동강에 배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는 즉각 취수원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취수원에 대한 위기와 불안이 구미공단으로부터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미공단 상류로 옮기자는 것이고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취수장이 가장 가까운 취수장이 해평 취수장이기 때문에 그걸 공동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이후 환경부가 전국 산업단지 합폐수 처리장 42곳을 조사했는데 문제는 구미공단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3곳과 구미 1곳, 음성 1곳 등 모두 5곳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먹는 물 감시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습니다. 성서산당 공공폐수처리장의 경우 과불화 옥탄산이 1리터에 4.8mg 검출돼 구미 4단지보다 300배나 많았습니다. 달서천 공공하수처리장 역시 구미의 15배, 대구 서부 하수처리장도 13배 더 높게 검출됐습니다. 식수원인 낙동강에 나쁜 물질을 흘려보낸다며 구미시와 구미공단을 비난했던 대구시로서는 할 말이 없어진 셈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산업단지 아래쪽에 있는 정수장의 과불화 화합물 농도는 마시기에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2018년도 포항시 장학생으로 50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총 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분야는 수능 성적 우수자, 다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장애 학생 등 10개 분야로 대학생은 2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씩입니다. 신청은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대학생은 포항시 장학회 홈페이지로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포항에서 경찰관 음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 45분쯤 흥해읍에서 A경위가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해 8월 포항 북부서 소속 B경장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고 지난해 7월에도 C경사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2018 월드그린 에너지 포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어제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창립총회에는 조직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에너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75명이 참석해 포럼 진행 계획과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월드그린 에너지 포럼은 경북도가 경년제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40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7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지낸 이철우 도지사 선거 캠프 출신 이다리 씨를 정무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다리 신임 정무실장은 전문 임기제 2급 상당입니다. 함께 임용할 예정이었던 권우열 재정실장은 임용이 미뤄졌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경영학회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국 40개 경영학회와 교수,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소멸시대의 청년 유입 정책과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또 우량기업과 강소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태풍 솔릭의 이동 경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태풍 솔릭은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늘 새벽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430km 부근 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시면 내일 광주를 지나 모레 수도권을 관통하고 속초로 진출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폭풍이 몰고 온 뜨거운 바람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29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더위 체감 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9도, 영덕과 포항이 31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오후부터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날이 개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1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